전자권을 얘기하면 전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 명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통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통합을 하는 조직이 바로 연합사예요. 군인들이 왜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느냐, 너희들은 뭐 벨도 없느냐. 근데 역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헤그세스 장관께서 A breath of fresh air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전자권이 전환이 되고 나면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회를 봐서 시험을 하려고 들 거예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줄여서 전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권하고 지휘하고는 틀립니다. 지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가지고 부대를 조종 통제를 해서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지휘예요. 근데 전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휘의 일부분을 위임받아서 그 부대들을 조종 통제하는 것이 전자권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지 지금도 평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된다 하더라도 국군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가 연합사에서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토에서도 미군들이 그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것은 정보, 화력, 기동, 병력, 병참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 우방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명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통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통합을 하는 조직이 바로 연합사예요.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사는 그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결국은 미군 사령관한테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를 책임을 지어준 겁니다. 오로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을 우리가 묶어놓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치적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한미연합 사령부는 바로 어떤 지휘 구조이자 실제 전쟁을 수행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한반도에서 억제 실패 시에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 이런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권의 문제냐 효율성의 문제냐 하는 것은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체 미군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의 효율, 통합의 효율을 위해서 한 것이지 부족하거나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인들이 왜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느냐, 너희들은 뭐 벨도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행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이에요. 과거에도 미국이 그랬거든요. 한국이 전자권 원하면 뭐 우리가 왜 그걸 반대해? 가져가라 그래. 헤그세스 장관이 너무 좋다고 지금 뭐 박수를 치고 있는 거나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헤그세스 장관께서 A breath of fresh air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국은 니네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해 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한미군이었던 분들,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자권 전환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주권을 행사하겠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그러면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확고하게 가져야죠. 그게 핵심입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만 갖고 되겠어요? 거기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무기간도 어쩌면 18개월 갖고 안 되고 24개월, 36개월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여성들도 복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북한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뒤처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 또 개인의 자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권 전환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조건이 충족되느냐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세계 5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가 우리가 냉철하게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5위라 그러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보, 통신, 동원 능력, 사회 복원력, 우주 기반의 ISR, 전략적인 정찰, 통합된 C4I 체계, 그리고 실시간 표적 획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러한 장비와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평화를 추구하든 뭘 하든 그거는 좋은데 훈련이라는 거는 별개예요.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거기에 상대방이 자꾸 훈련이나 연습을 걸고 넘어진다고 그래서 그 연습이나 훈련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이 전쟁과 이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아까 연합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합사의 핵심적 역할이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능력,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연습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전자권을 얘기하면 전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데 누가 더 유리하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미 육군대학원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단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협하거나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 아시아 역학관계에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에 불과해요. 브런슨 사령관의 임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핵심은 한국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미국한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거라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전자권이 전환이 되고 나면 그러한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상대방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를 봐서 시험을 하려고 들 거예요. 과연 전자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이 뭐가 변했나 하는 것을. 이러한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우리 국민들이 잘 설득을 해야 돼서 저는 이 전자권 문제는 이건 국민 투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전자권에 대해서 팩트가 뭐고 거기에 따른 득과 실이 뭐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일단락을 아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